자, 먼저 마우스를 보시면 왼쪽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휠 버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주 쓰이는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에 있는 휠을 이렇게 굴리시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다음에 휠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버튼과 휠을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가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Shift 버튼과 휠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대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키보드에 있는 ESC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선택한 것이 취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상물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원하는 대상을 클릭하시면 주황색 가장자리와 화살표가 화면에 나옵니다. 화살표를 마우스로 꾹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시면 그 값으로 이동이 되시고요. 주황색을 잡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거리와 각도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를 먼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수치 값을 넣어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파란색 네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초록색 네모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요, 마우스 안에 완벽한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은 일부만 닿아도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대상을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제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대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고요.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싶으시면 다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선택된 것을 다시 클릭하시면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제될 대상이 선택이 되셨으면 마우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눌렀다 띱니다. 그러면 개체 복사 창이 뜹니다. 그래서 원하는 간격과 원하는 개수를 넣어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편집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는 툴박스에 있는 X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된 것을 다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실행 취소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다시 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실행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 조정에서 확대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영역 확대를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만 마우스로 클릭한 두 지점이 확대가 됩니다. 전체 보기는 화면이 꽉 찬 상태로 보이고요. 화면 이동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먼저 보기에 있는 ISO 뷰 정면도, 그러면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이 되겠고요. 좌측면도, 좌측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측면도입니다.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이고요. 배면도,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면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평면도는 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뷰로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투시뷰에서 먼저 남서 투시를 보겠습니다. 남쪽과 서쪽 방향에서 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 투시, 그 다음에 북서 투시, 북동 투시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투시는 우에서 바라본 형태에서 소점이 잡힌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정면 투시는 정면도지만 일소점처럼 소점이 잡혀서 원근감이 보여지는 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도구바에서도 각각의 뷰를 이렇게 눌러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회전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실 수도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눌러보시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각종 단축키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누르면 평면이 되고요. B를 누르면 바닥에서 본 모습이 됩니다. F를 누르면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K를 누르면 배면이 되겠습니다. L은 좌측이고요. R은 우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P를 누르면 투시뷰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 보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보입니다. 화면상에서 모든 대상이 와이어 형태로 보여서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W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벽을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폭과 높이 값을 변경을 합니다. 폭을 200으로 하시고 높이를 24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로 전환해 주시고요. 화면을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6m 써주시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6m짜리 벽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다시 직선벽 누르시고 폭을 300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6m 엔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역시 6m 엔터. 자, 이번에는 공간을 띄워야 됩니다. 6m만큼. 그래서 가상벽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m 엔터 치시면 그림은 그려지지 않으면서 치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상벽 체크 끄시고 위로 6m 엔터, 옆으로 6m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래서 벽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M자 모양의 곡선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6m 엔터, 그 다음에 곡선에다 체크하시고요. 먼저 옆으로 6m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직선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6m 주시고 엔터. 막 그만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해서 M자 모양의 곡선벽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각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으로 6m 키보드에서 입력하시고 엔터, 오른쪽으로 6m. 자, 이번에는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셔도 되지만 옆에 보시면 가상으로 잡히는 교차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X표가 나옵니다. X표가 나온다는 것은 그 지점에 연속된 선에 가상 교차점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X표가 나왔을 때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 점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3m.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마우스 클릭, 두 번째 점 마우스 클릭. 이번엔 밑에서 위로 클릭. 이렇게 해서 찍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이 틀려질 수가 있고요. 이번엔 수치를 넣어보겠습니다. X, Y 형태로 해서 먼저 가로가 9000, 그 다음에 키보드에 쉼표 콤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해서
9m에 3m짜리 벽을 그렸습니다. 아주 쉽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려진 대상을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하나만 선택하셔서 원하는 수치로 입력합니다. 600에 500이다. 엔터. 그러면 600에 500으로 하나의 벽만 변화가 됐습니다. 이번엔 마우스로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폭 500, 높이 1200. 그래서 한 번에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을 800으로 주고요. 높이는 100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2m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대상물을 바닥에서 원하는 고도만큼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려진 대상의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화살표로 원하는 값을 줍니다. 900. 그러면 이렇게 해서 900mm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는 이제 반대쪽으로 화살표 선택하셔서 안쪽으로 2400. 그럼 이렇게 2400mm만큼 줄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주황색 점을 잡으신 다음에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500을 입력했다. 그러면 1500만큼만 이렇게 벽의 길이를 맞추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2400, 그럼 이렇게 2400mm만큼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끝점에다 이렇게 갖다가 대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길이만큼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 길이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심볼 탭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정용 가구가 있고요. 기기 소품, 사무용 가구, 상업용 가구, 상업용 공간, 건축 요소, 그 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부분 챕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가정용 가구에서요. 침실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침대 하나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지점에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단지 클릭만 하시면 심볼을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붙어서 배치가 됩니다. 자, 취소해 주신 다음에 다시 심볼 탭으로 오셔서 침실용의 침대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침대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만하고 싶으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이번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위아래 버튼은 90도씩, 좌우 버튼은 15도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와 좌우의 차이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의 차이입니다.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기준점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회전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심볼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곳에다 이렇게 근처에다 갖다 대면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이번에는 크기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와 D와 H,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부분을 각각 변경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시고 속성에 오셔서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900, 1400, 750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심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배율 고정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배율 고정을 체크를 하시면 한쪽 부분만 변경을 하시면 그거와 연관된 부분이 모두 동시에 변화가 생깁니다. 배율 고정 체크를 끄시면 각각 따로따로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율 고정을 하면 한 번에 체크를 끄면 각각. 자, 이번에 다시 심볼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심볼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심볼이 교체가 됩니다. 먼저 심볼을 선택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심볼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 교체할 거냐 그럴 때 yes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심볼이 교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심볼을 벽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시는 심볼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벽면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심볼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돌리고 싶으실 때는 화살표 버튼, 기준점을 이동하고 싶으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볼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배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볼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가셔서 기기 소품으로 바꾸시고 조명 탭에 오셔서 바닥등, 벽등, 천정 등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등. 기본 배치 유형이 바닥에 부착이기 때문에 단지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셔서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바닥면에 붙습니다. 이번에는 벽에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심볼을 선택하신 다음에 배치 유형에 가셔서 벽에 부착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벽면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벽에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하셔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정의 부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유형을 천정의 부착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심볼을 선택하신 다음에 천정면을 따라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천정에 부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천정에 부착을 하게 되시면요, 벽의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2400짜리에 오시면 2400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m짜리에 가시면 이렇게 3m 높이로 자동으로 높이가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천정 부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심볼 위에다가 다른 심볼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배치 유형에서 기존 심볼 위에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심볼 위에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심볼 위에다 심볼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볼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여지는 이 대상물에다가 다양한 재질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 탭에 오셔서요, 바닥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재질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합니다. 재질을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곳에다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창에서 클릭, 원하는 곳에 클릭, 이렇게 단지 두 번의 클릭만 해주시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바닥 벽뿐만 아니라 이런 기존 심볼에도 각 부분마다 다른 재질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재질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벽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벽지로 변경하신 다음에요,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자, 마음에 드는 곳에다 이렇게 클릭 하실 수 있는데 벽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연속된 벽을 한 번에 하고 싶으실 때는 벽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벽 영역에 체크를 하시면 한 번에 재질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벽 영역 체크하시고 빨간 이렇게 아웃라인 나왔을 때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둘러싸인 벽을 재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외장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벽을 한 번에 재질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링된 객체에다가 각각의 재질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신 재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면에다 한 번에 동일한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질 탭에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재질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면에 재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개의 대상을 모두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재질에 오셔서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에
여러 면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것을 한 번에 재질 넣는 방법과 각각의 재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 숨김 그러면은 선택된 것만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 숨김 했더니 많은 게 화면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숨김 해제하면 다 나옵니다. 이번에는 선택하고 선택 제외 숨김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남고 다 숨겨집니다. 이번에 선택 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은 이제 잠겨서 지워지거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택하고 삭제 버튼 눌러도 이렇게 잠겨진 것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잠금 해제를 했을 때만 비로소 선택해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에 가셔서 CAD 평면도 생성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하나 결정을 해주십니다. A1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캐디안 화면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계산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먼저 스케일 값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케일, 보통 나온 수치보다 좀 더 큰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 도면으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치수까지 써지면서 도면 생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디안에서 도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번에는 CAD로 보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CAD로 전환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CAD 평면도 생성 버튼 누르시고 파일 이름에 B1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럼 역시 오토캐드도 같이 연동이 되면서 CAD가 실행이 됩니다. 역시 스케일 값을 물어보는데요. 지금 나온 수치보다 좀 더 큰 수치를 넣어 주시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도면이 디멘션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자이로에서 만든 파일을 CAD 도면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완성된 파일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109번 이미지 저장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페인터가 실행되면서요. 완성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109-05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설정창에 24비트와 비손실 압축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업 이미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뷰를 바꾸기 위해서 약간의 뷰를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다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 주시고요. 109-06, 24비트, 비손실 압축, 확인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눌러봐 주시면 0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06번까지 각각 다른 뷰의 이미지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메뉴에 있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파일은 내가 작업한 순서대로 히스토리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메모장은 말 그대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셨으면 X표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모장 열기 해보시면 방금 저장한 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역시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메모장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먼저 벽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을 하나 그리시고요. 파일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 이름은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박스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 버튼 눌렀습니다. 자,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연습이라는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으로 와서 이번엔 새로운 작업을 추가로 합니다. 자, 역시 잘했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가서 또 확인해 보면 아까는 6시에 했고 지금 6시 1분으로 시간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만약에 내가 전 단계에서 저장했던 것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대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파일 이름을 01, 02, 03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을 하신다면 백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장하실 때 저장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각 시간대별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01, 그 다음에 박스-02, 박스-03 이렇게 해서 백업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이로 3D를 이용한 근린 생활시설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상업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 3D를 실행을 합니다. 먼저 사각벽을 선택하시고요. 벽폭과 벽 높이를 결정을 합니다. 벽 높이 2800 했고요. 그 다음에 벽 사이즈는 4500에 8700입니다. 맞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4500에 87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계단실을 그리겠습니다. 계단실을 그리기 위해서 가상벽을 이용하셔서 옆으로 2100, 위로 2400, 옆으로 4800, 밑으로 2400 이렇게 해서 벽체를 모두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그리는 건 단지 바닥 아이콘 누르시고 클릭, 클릭, 클릭. 자, 모든 바닥이 됐고요. 이번엔 천장을 그리겠습니다. 역시 천장도 마찬가지로 설치 높이 값 정해주신 다음에 클릭, 클릭 하시면 이렇게 천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바에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셔서 필요한 요소를 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을 이렇게 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굴절 계단, 일반형, 디딤판수 10개, 계단 참폭 1200, 길이 2400, 폭 2400, 높이 2800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진 계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재질에 가셔서 원하는 재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재질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요. 계단을 원하는 위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W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단참을 그리겠습니다. 1200에 2400에 높이는 100 이렇게 해서 박스를 이용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속성에서 Z값의 위치를 잡아주셔서 값을 입력을 해서 그립니다. 역시 계단에도 똑같은 재질을 입력을 하셔서 여기서 계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엔 각 부분에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해주시면 재질이 입력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연속된 벽을 한 번에 넣고 싶으실 때는 벽 영역에 체크만 하시면 연속된 벽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재질을 선택하셔서 벽 영역을 체크를 하거나 또는 체크를 하지 않거나 해서 재질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재질을 넣어서 벽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다가 창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실 쪽에 강화도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출입구 쪽에서 강화도어 선택하신 다음에 중앙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앞에 메인 현관 부분 역시 중앙 배치하셔서 클릭 고정 좌측 폭을 1000mm 주신 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우측 부분도 역시 똑같이 1000mm 해서 이렇게 해서 강화도 배치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몰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레바지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폭값을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단지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을 10mm, 두께를 300으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창과 문을 제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단지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300mm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재질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하부 테두리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상부 몰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몰딩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거 패턴 선택하시고 몰딩을 위에서 얼마 떨어질 거냐 400mm 떨어져서 하겠다. 폭은 80mm 단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카메라 뷰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몰딩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장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자에서 텍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의 사이즈는 1200, 600 실제 사이즈 값을 이렇게 주시면 실제 300에 600짜리 크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까지 이용하셔서 이렇게 해서 재질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 오셔서 상업용 가구에 아트월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폭 4300 주신 다음에 벽면 따라서 배치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카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도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원하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에 옷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공간에 판매시설의 의류점에 오셔서 마음에 드신 옷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지 클릭만 하시면 가구 배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맞은편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줍니다. 신발장까지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평면도로 화면을 전환하신 다음에 마네킹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킹도 역시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셔서 회전을 시켜 주신 다음에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마네킹을 2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거도 역시 배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에 집기를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각 심볼마다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단지 클릭해서 각 부분의 재질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1층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부분에 사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 형태입니다. 그래서 3D 텍스트를 이용해서 자이로 숍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글꼴과 크기와 두께의 값을 입력을 하십니다.
모든 값을 입력을 하셨으면 단지 원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가 클릭만 해주시면 그곳에 이렇게 글씨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먼저 선택을 전부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한 번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널 부분에 대한 사인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편에 파나플렉스 형태의 간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요소에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하셔서 폭 가로는 3m, 그 다음에 높이는 500 이렇게 해주셔서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에 오셔서 원하는 이미지만 단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디자인한 게 따로 별도로 있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에 가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단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넣어만 주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간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상업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층 주거 공간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그려진 1층에다가 층 관리를 이용하셔서 2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층 높이는 2800을 변경하신 다음에 층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2층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평면도로 전환해 주신 다음에 사각벽을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계단실을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셨고요. 이번에는 복도가 해당되는 부분 역시 사각벽을 이용하셔서 3300에 1200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룸이 될 부분 3300에 6300을 그려줍니다. 역시 반대편 쪽도 똑같이 3300에 1200으로 그려주시고 3300에 6300으로 사각벽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리를 단지 띄우기 위해서 그렸던 복도 부분을 다시 지우고요. 이번에는 직선벽을 이용하셔서 폭 100, 높이 1200으로 다시 그려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단지 클릭만 하셔도 아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선택층에 체크를 해주시면 2층만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면 가상 교차점을 이용하셔서 단지 클릭만 해주시면 수치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쉽게 벽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평면도로 전환해 주시고 사각벽 하신 다음에 높이 2800 주신 다음에 화장실을 2100에 2100으로 해서 좌우 똑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층에 대한 벽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을 그리겠습니다. 단지 바닥 아이콘 선택하셔서 클릭만 하시면 되겠고요. 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천정 설치 높이를 2400으로 주시고 화장실은 2100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값으로 천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에 있는 계단을 복사해서 2층의 계단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계단으로 오셔서 두 개의 대상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간격은 2800으로 하시고요. 각각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층 이동해서 층 2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십니다. 이러면 기존에 있던 계단이 2층으로 이렇게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벽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지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벽 영역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연속된 벽을 쉽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벽 부분을 다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1층 부분에 외부 몰딩을 이용하셔서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을 600으로 주신 다음에 단지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외부 몰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과 벽에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층을 체크하셔서 2층만 화면상에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재질 탭에 오셔서 바닥재와 벽지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곳에
재질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타일 선택하셔서 화장실 넣었고요. 이번에는 벽지 선택해서 벽 부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단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이렇게 쉽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신 다음에 자, 선택 버튼으로 선택해 보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6300에 2800이다. 그러면 하얀색 하이 선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재질 크기의 실제 사이즈를 6300에 2800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실제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좌우 번전과 상하 번전을 이용하셔서 원하는 느낌으로 주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맞은편도 6300에 2800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실제 이미지가 그 벽면에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감나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출입구문에 있는 현관문을 선택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폭, 높이 값을 결정하신 다음에 단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현관문을 집어넣고요. 이번에는 화장실 문에다가 문을 넣으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만 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위치를 마우스를 이용해 조절하실 수도 있고 키보드를 이용해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교체하실 수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 도어를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신소재 문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전과 반사의 옵션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워지면 원래의 벽으로 환원이 됩니다. 자, 원하는 벽을 선택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맞은편도 역시 문을 선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떨어진 거리를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창문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선택하시고 중앙 배치 누르신 다음에 창문을 바닥에서 얼마 올릴 거냐, 높이가 얼마냐, 폭이 얼마냐 이렇게 설정만 해주신 다음에 단지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아주 쉽게 문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몰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딩 아이콘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걸레바지 마음에 드는 패턴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 또 클릭 이렇게 해서 걸레바지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몰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몰딩 설치를 바닥에서 100, 폭은 900 일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 선택한 면만 몰딩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 상부 몰딩 역시 천장에서 400mm 떨어진 설치 높이값 정해주신 다음에 단지 이렇게 클릭만 해서 상부 몰딩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간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이 되셨으면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만 하시면 이렇게 난간이 설치가 됩니다. 자, 정확하게 수치를 넣어서 끝에서 600mm 떨어지고 엔터, 그 다음에 1800mm 떨어지고 엔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끝에서 600 엔터, 1800 엔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래서 아주 쉽게 난간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난간에다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심으로써 난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심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가구의 샘플에 거실장 3번을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폭이 부족하면 화면상에 보이는 회색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자기가 커집니다. 물론 수동으로 일일이 수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값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원하는 사이즈로 전환이 되시고요. 이번에 맞은편 벽 쪽에는 주방용에는 주방 세트 싱크대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클릭만 함으로써 아주 쉽게 싱크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부분에 세면기와 변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자, 이번에 이제 세면기를 넣으실 때는 배치 유형을 벽에 부착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넣으신 다음에 원하는 수치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면기 선택하시고 벽에 부착에다 하신 다음에 원하는 높이값 입력, 그 다음에 변기는 바닥에 부착으로 하신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 클릭 해서 화장실 부분까지도 심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층 관리를 이용해서 3층과 4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을 선택하신 다음에 층 복사 버튼 이렇게 두 번만 눌러주시면 3층과 4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2층 바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층만 남기고 선택층을 이용하셔서 나머지 층을 모두 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벽을 이용해서 끊어진 부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재질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위 선택을 이용하셔서 재질을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아이콘 선택해서 바닥 만들어 주시고요. 바닥에 두께를 주기 위해서 면 올리기를 이용하셔서 두께값을 10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 하위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900에 900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둡다 그랬을 때 하위 선택에서 주변광을 이렇게 밝게 줌으로써 색상을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 관리를 이용하셔서 지붕이 만들어질 층을 만듭니다. 그래서 층 이름은 지붕으로 주시고 현재 층으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상에서 사각벽을 그립니다. 먼저 각실의 벽의 높이는 200으로 하고요. 계단실의 높이는 900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그려질 부분의 벽을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동투시로 전환하신 다음에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층을 이용하셔서 지붕만 남깁니다. 그 다음에 마감재도 동일한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기준층에 썼던 것과 동일한 재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지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벽 간격 띄우기 하셔서 각각 300mm씩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 선택하신 다음에 지붕의 용마루가 될 부분의 값을 올려줍니다. 각각 1200mm씩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지붕 만들 부분도 역시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역시 용마루 부분도 1200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어 형태로 지붕을 만드신 다음에 지붕 아이콘 누르시고 원하는 두께값 100mm 주신 다음에 벽 생성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지붕 아이콘 클릭, 벽 두께 클릭, 벽 생성 버튼 클릭 이렇게 해서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실에 창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 선택해 주시고요. 고정창 선택하셔서 폭 1200, 높이 1200, 창문 설치 높이 900 중앙 배치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고정창이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 만들기를 같이 해봤습니다.